짜잔! 윤공하다 수능국어의 윤재영 강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 수업 때 이 본용어, 보조용어 구별하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캐스트는요. 우리 친구들 까다로워하는 보조용어 구분하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용어이 뭘까요? 근본이란 뜻입니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중에서 주된 서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본용어이죠. 보조용어는요. 동사, 형용사긴 한데 본용어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역할, 보충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 본용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름답다. 주된 서술하는 거 맞죠? 깎다, 먹다. 이렇게 깎다라는 의미, 먹다라는 의미처럼 본용어이 하나만 나오기도 하지만요. 본용어과 본용어이 연달아 나오기도 해요. 과일을 깎다 의미 가지고 있죠. 깎다 빼고 과일을 먹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상 얘는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과일을 깎다 하나, 과일을 먹다 하나. 그래서 본용어 같은 경우는 문장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겹문장의 형태나 마찬가지예요. 보조용어 같은 경우는요. 세상이 아름답다가 주된 서술인 거 맞죠? 근데 듯하다를 통해서 얘를 덧붙여서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 같은 경우는 본용어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고 본용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듯하다, 말이 안 되지. 아름다움을 없앴더니 듯하다밖에 없잖아. 그러니 본용어이 있고 그래야 보조용어를 쓸 수 있어. 먹어보다도 마찬가지예요. 먹다가 본용어이고요. 보다가 보조용어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과일을 먹다. 본용어인 거 알겠어요. 근데 과일을 보다. 이렇게도 말이 되니까 얘도 본용어이 되지 않나요? 아니야,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과일을 먹어보다 할 때 이 문장에서의 보다는 내가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보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과일을 보다 라고 문장을 단독적으로 쓸 때는 내가 그 과일을 쳐다보다 할 때 룩의 의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용어일 때 쓰는 보다의 의미랑 보조용어일 때 쓰다의 보다의 의미가 달라요.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물론 되게 쉬운 보조용어들도 많지. 듯하다, 쉽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본용어, 보조용어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 서술어가 하나라면 언제나 뭐야? 본용어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본용어는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서술어가 하나라면 무조건 본용어이고 두 개라면 본본일 수도 있고 본보조일 수도 있다. 그러면 보조용어는 본용어는 앞에 나올 수 없냐? 맞지? 무조건 본용어는 뒤에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의미를 더해주거나 보충해주기 때문에 본용어는 뒤에 덧붙여서 보조, 이렇게 보조만 해주는 거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는 어떻게 쓰는 거냐? 본용어이 연달아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본본. 얘는 무조건 띄어쓰기예요. 왜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띄어써야 돼. 모든 단어는 다 띄어쓰기잖아. 띄어쓰기의 단위이기 때문에 본본은 띄어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단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본용어는 띄어쓰는데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단 띄어쓰긴 띄어써야 돼. 근데 국어에 예외가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붙여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한글맞춤법 47항을 우리 친구들이 참고를 하면 붙여 쓰는 경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나 어로 연결되는 보조용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붙여 쓸 수도 있어. 그래서 봐봐. 먹다에다가 활용형인 어가 붙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도 돼. 올리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올려가 됐지. 그럼 얘는 붙여 쓸 수도 있어. 하다에 어가 붙어서 하여보다, 해보다. 얘도 붙여 쓸 수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고 싶다라고 고로 끝났죠. 아어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쓰기? 띄어쓰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붙였을 수 있다는 거야. 의존명사 하다, 싶다가 결합된 보조용언. 예를 들어서 하다, 접사하다 앞에 법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 의존명사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뭐뭐 할 때 쉽다. 쉽다 앞에다가 이렇게 듯이 붙었어. 그럼 이런 보조 용어는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뭐 할 만하다. 할성 쉽다. 뭐뭐 한 척하다. 이런 것들. 뭐뭐 한 채 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의존명사 뒤에 하다, 쉽다가 결합됐을 땐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보조용언,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 구성에서 첫 번째 보조용언은 붙여 쓸 수도 있어. 읽다, 보다. 이때 보다는 내가 트라이라 그랬잖아. 시도하다. 그럼 내가 읽어 볼만하다 할 때 이 보다는 첫 번째 보조용언이잖아요. 이 뒤에 만하다, 뭐뭐 만하다 같은 건 보조용언인데 두 번째 보조용언은 무조건 띄어야 되고 첫 번째 보조용언인 경우는 붙여 쓸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활용령이 이음절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아, 어로 연결됐지만 3음절 이상이면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힘쓰다에 어가 붙어서 힘써로 줄였지. 그러면 이음절이잖아. 그럼 얘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보다에다가 아가 붙어서 바라는 이름절이 됐지. 그럼 붙여 쓸 수 있어. 근데 기록하다에 어가 붙어서 기록해두다는 3음절이니까 무조건 띄어쓰기. 치료해보다 이런 경우도 무조건 띄어쓰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조용어가 본용어네 띄어쓰기 구성. 이건 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신이면 조금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냥 이런 규칙이 있군요 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제 본보조를 어떻게 구별할까인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원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커피를 마셔보았다 봤어. 그럼 이제 얘가 본용언인 건 알겠단 말이야. 근데 얘가 보조용언인지 구분을 하고 싶어. 그럼 끊었어.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문장을 단독으로 나눴을 때 원래 의미를 유지하는가? 커피를 마시다, 드링크의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럼 이때 보다는 내가 시도하다 의미잖아. 근데 커피를 보았다 하면 어때? 커피 이렇게 보는 거잖아. 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 커피를 마셔본 거니까 원래 의미 유지 못하네. 그럼 얘는 보조용언이구나. 트라이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에 다른 말이 낄 수 있는가 없는가. 지영이가 책을 찢어버렸다. 자, 찢어서 지영이가 책을 찢은 다음에 버린 거야? 지영이 사이코패스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니지. 그럼 뭐야? 찢어서 그 상태가 유지됐다는 거잖아. 이런 거 있지. 던져버렸다. 찢어버렸다. 깨트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영이가 책을 찢어서 바로 버렸다. 이렇게 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봤어. 그러면 이때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버리는 th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때 버렸다는 본용언이 되는 거야. 보조용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찢어버렸다는 그런 상태가 이미 완료됐다, 지속된다, 끝났다 라는 의미니까 보조용언이고 책을 찢어서 바로 버렸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본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자체도 원래 의미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다른 말이 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본보조랑 본본을 구별할 수 있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동작이나 상태의 선우가 나타나는가. 선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뭐 해서를 넣어보면 되거든요. 뭐뭐 해서를 넣어봤어요. 지영이가 냉면을 먹고 갔다. 먹고서 갔다. 되지. 그치? 지영이가 냉면을 1번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거 말 되죠? 그럼 얘는 본이야. 그럼 이럴 때는 본본이야. 그 다음에 지영이가 보조용언을 알아두다. 지영이가 보조용언을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 보조용언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두고 갈게요. 이상하죠? 지영이 보조용언 알아서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안 되지. 알아서 그 다음에 왜 두고 가는 거야? 뇌에다가 넣고 가야지. 그러니까 요거 안 되지? 그러면 얘는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럼 지영이가 보조용어는 이때 두다의 의미는 뭔데? 그런 상태를 지속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이나 상태의 선호가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 꽃이 시들어 가다. 여러분이 꽃이 시들어 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꽃이 시든 다음에 저 이제 시들었으니까 가겠습니다 되나요? 안 되죠. 요때 가다는 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태로 시든 상태로 완료해 가는 중이다 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이나 상태의 선호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래도 헷갈리는 본용어, 보조용어는 미리 공부 좀 하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건 뭐야? 문제를 잘 맞추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내가 헷갈려. 근데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결국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너무 자주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들은 그냥 미리 공부를 좀 해두세요. 의미 차이를 뭐 해두자? 구분해두자. 아니 좀 구분해도. 그럼 의미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본용어일 때, 보조용어일 때. 마음을 푹 놓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푹 놓는 건 어떤 거야? 심리적인 안정감, 불안감을 내려놓다 이런 의미죠. 시계를 벽에 걸어놓다. 시계를 벽에 걸어놓다라는 건 뭐예요? 건 상태를 뭐하다? 유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유지하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의미를 구분해 두라고.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두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벽에 건 다음에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럼 벽에 걸면 이렇게 툭 떨어지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벽에 걸어 놓은 그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인 거야. 연필을 책상 위에 두다. 두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올리다라는 말이죠. 어딘가에 올리다. 불을 켜두다. 불을 켠 다음에 어딘가에 올려두나요? 아니죠, 여러분. 불을 킨 그 상태를 얘도 뭐 하는 거? 유지하다. 예를 들어서 책을 책꽂이에 놓아두다 했어. 그럼 놓은 상태를 뭐 한다?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놓아두다 할 때 두다도 유지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놓다랑 두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주고 앞말의 동작을 유지시킨다. 특히 벽에 걸어서 놓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표를 쳐놓고 학습을 해두세요. 헷갈리는 거니까. 좋은 말들이 오고 가다. 오고 간다. 이때 간다는 고지고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책을 다 읽어간다 할 때 가다는 뭐야? 책을 다 읽다. 말되지. 읽어서 갈 수 있어? 아니지. 이거 시들어 간다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읽어가는 상태를 여기를 완료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중. 진행하는 중. 앞말의 방향으로 내가 아직 진행하는 중. ing인 거야. 예를 들어서 다 식어간다. 야, 고구마가 다 식어가. 그 식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알겠지? 영화를 즐겨보다. 이때 보다는 뭐야, 여러분? 룩이잖아. 나 즐거워하면서 잘 봐. 이렇게 즐겨보다. 근데 내가 말을 들어보다. 내가 들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옷을 입어보다 할 때 이때도 뭐야, 여러분? 입은 다음에 보는 거 아니지. 입은 걸 한번 뭐 해본다? 시도해보는 거야. 입어서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룩의 의미니까 본용어이고요. 내가 한번 입어봐야지 할 때 보다는 try의 의미니까 시도하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쓰레기를 버리다 라는 건 정말 throw,고 깨트려 버리다. 뭐 놓아 버리다. 그 다음에 그만둬 버리다. 이런 것들은 앞말의 동작의 완료. 깨트린 상태가 완료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니까 미리 구분. 중요한 임무를 주다. 이때 주는 건 기부죠, 여러분. 근데 편지를 대신 붙여주다 해서 이 주다는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 이 붙이는 행위를 대신하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지. 수리해주다. 그쵸? 그렇게 대신해주다.
예를 들어서 뭐 편지를 여러분들이 뭐 건네주다. 건네서 줄 수 있지. 진짜 직접 주는 거 말고. 근데 붙여주다. 수리해주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시험지를 보내주다. 이런 것들은 대신하는 거지. 보내서 줄 수 있나요? 보낸 걸로 끝났잖아. 보낸 다음에 줄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먹어주다. 밥을 대신 먹어주다. 먹어서 줄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대신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기부의 의미, 내가 정말 전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주다, 본용언이 되는 거고, 이 대신하다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뭐야? 보조용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만 여기 나오는 단어들 있죠? 놓다, 두다, 가다, 보다, 버리다, 주다. 이게 본용어가 되게 헷갈리는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 친구 중에 본보조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부분만 잘 기억을 별도로 하시고요. 그거 외에는 선생님이 이전에 가르쳐줬던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던 거 선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원래 의미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요 정도만 가지고 풀어도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보조용언 구분하기 수업 완료해 봤고요. 선생님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언어와 매체 개념이 있거나 또 헷갈려하는 다른 파트의 영역들이 있으면요, 캐스트 재밌게 잘 준비해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파이팅 해요. 여러분 안녕.